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을 주셔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는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 주목을 한번 꽉 쥘까요? 저 어깨를 펴시고, 약간 분위기 전환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주목을 좀 써 이렇게 들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을 하겠습니다. 힘차게 어깨를 펴시고 운동도 하고, 자 주목 쉬고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뭘 할 수 있냐 하면 구역 모임 할 수 있다. 구역 모임 할 수 있다. 우리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의 건강해지는 이 열쇠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같은 말 할 수 있다. 여러분 2024년 과천교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여기 있잖아요. 주현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에이, 저거 뻥이야,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뭐 구역장 수련회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한 40일 합니다 하면 구역 모임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같은 말을. 교구 목사님이 뭔가 전달하는데 아이 저거 뻥이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건강한 구역 모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구역 모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같은 말이라면 두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이 가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하는 구역원이 있다면 구역장이 마음을 모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역 모임이 잘 되는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과 목적, 날 향한 계획하심, 우리 구역을 향한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구역 모임의 출발인 거예요. 출발. 이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할 수 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모임 할 수 있다. 뭘 구역 모임 하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지면 좋겠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가 우리입니다. 또 그 안에서 구역 모임, 구역 공동체인데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된다,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자라나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구역이다, 구역 모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내가 속한 구역, 구역 모임을 뭔가 표현해주는 어떤 말이 있으면 좋겠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구역은 새둥지 같으면 좋겠다. 모든 새는 어미로부터 충분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 이제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구역원들 중에 뭐 새가족들이 있으면, 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충분한 양육도 하고
보호, 따뜻함을,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구역이 있으면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오아시스라는 구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구역 모임을 통하여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구역. 세 번째는 퇴근 버스.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버스 탔을 때는 그냥 뭐 얼굴도 보고 뭐 인사도 안녕하세요 하지만 내리면 끝. 버스 내리면 그만. 이런 구역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구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S 센터 같은 구역. 어느 누가 찾아와도 AS 센터 가면 굉장히 반갑게 있어요. 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고장이 안 났는데 막 고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연약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반갑게 인사도 받고 고치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구역. 그 다음에 화해 단지 같은 구역. 각각의 다양한 컬러와 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향기와 생동감을 주는 구역. 마지막으로 신병 훈련소 같은 구역. 구역에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부. 우리 구역 모임만 갔다 오면 내가 힘을 얻어 집에 가서 다 죽여. 이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어. 막 우리 자녀들이 날 무시해 날 힘을 받는 그런 구역. 여러분 구역은 어떤 구역이십니까? 바라기는 뭐 예시를 제가 드렸지만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관심이 있다. 내가 이런 구역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데 좀 이렇게 계속 잘 유지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세둥지 같은 구역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AS 센터 같은 구역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구역원들을 보니까. 우리 구역은 은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화해 단지 같은 구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 중에서, 그렇죠? 이 중에서 퇴근 버스 이것만 빼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빼고. 나머지는 하나 정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시고,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질문입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구역 모임을 통해 뭐 얻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큰 유익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새둥지 같은 거면, 새둥지 같은 구역이면 양육과 보호에 관심이 있겠죠. 화해 단지면 뭔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 신병 훈련소 같은 구역이면 힘을 막 얻는 거죠. AS 센터면 뭐 치유와 뭐 고침이 있는 뭐 그런 것 중에서 하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구역 모임을 기대한다는 거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구역원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 식구는 이런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 이 구역원은 이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 구역원은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구역장들한테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구역원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없잖아요. 구역장님의 마음은 구역원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을 나도 발견하고 구역 식구들이 좀 발견해서 회복이 있는 구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구역 모임을 표현해주는 그 키워드 하나 정도는 마음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결합되어 세워져 가는 구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 좋은 우리 구역. 우리 구역은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구역 식구들이 참여하기 위하여 구역장도 있고 부구역장도 있고, 부구역장 몇 명 더 있어도 되겠죠. 부구역장도 있고 행동대장도 있고 선교대장도 있고 섬김대장을 두어서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하고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내어 구역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 모임도 하고 기타 행사도 하고 선교 봉사 활동 시 사용했다. 그러자 점점 구역원 간의
의욕이 생겼고 우리 구역이 최고라는 말이 가득해져 많은 일을 계획하고 활기찬 구역이 되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원들 가운데 뭔가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빠졌을 때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서로 뭔가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구역이 모임이 잘 돼서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역장 수련회를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조현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역에 소그룹이 잘 되는 게 교회 건강의 열쇠이고요. 또한 구역 활성화가 건강한 교회를 향한 이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모였다. 잘 되는 구역, 건강한 소그룹 하기 위해서 모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구역 활성화라는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좀 더 행복할까?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건 일부분의 뭐 그냥 예시지만 이렇게 모습을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말씀드렸던 것이 뭐 같은데요. 잘 되는 구역 모임,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익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그에 따른 은사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원들에게, 구역 모임에 대해서 나아갈 때 같이 이 내용들을 나눌 때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질문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구역장이 티칭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라고 했고, 그래서 뭐 사도신경 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구역 모임이 끝난 적도 예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지금은 구역 모임이기 때문에 구역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한 것들, 내가 나에게 질문한 것들을 구역 식구들에게 질문을 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행자가 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물론 같은 말을 하는 공지사항들은 전달을 해야겠지만 구역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 내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구역 식구들에게 던질 때 이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치며 경청하게 될 때 잘 되는 구역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역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다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나는 살아요. 구역장은 살아야 돼요. 이 구역장 수련을 왜 하느냐? 내가 살려고. 여러분이 지금 막 중환자실에 막 있지는 않지만 되게 힘들면 막 산소호흡기 달아주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잘 살아있어요. 생명을 잘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생물. 이게 막 움직이거든요. 교회는. 구역도 아마 그래요. 때로는 막 이렇게 됐다가 때로는 이렇게 됐다가 때로는 커졌다가 때로는 작아졌다가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밀접하게 서로 구역원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구역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세 번째로 세포 조직입니다. 제조. 이렇게 세포가 많이 분열되면 이 좋은 거잖아요. 조직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은 살아 있구나.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세포로 조직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풍성함도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 건강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탁 빠졌을 때 밑에 조직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또 빠졌을 때도 이게 잡아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잘 잡아주고 또 교구 목사님들이 잘 잡아주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 잡아주고 또 교구장님이 잡아주고 또 담임 목사님 잡아주고 이것들이 건강해져야 빠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역 모임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성도의 묶음이다. 묶음. 구역 모임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 모여서 이게 묶여 있으면 야, 이게 구역 모임이 되는구나.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구나.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다. 이 공동체가 살아있고 유기적이고 세포 조직인데 성도들이 묶여서 이게 작은 교회구나. 내가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신경, 혈관, 세포. 신경이 아프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우리인데 우리가 구역이라는 이 신경, 혈관, 이 혈관 중요하잖아요. 이 막히면 막 난리 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세포 얘기했지만 그런 세밀하게 신경, 혈관, 세포가 구역이다. 이 구역 모임이다. 이거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잘 활성화가 돼야 혈관이 피가 잘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잘 통하지 않으면 뭐 묶여 있거나 뭔가 멈춰 있거나 하는 순간 신경통이 오는 거죠.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구역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뭐 좀 적어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기쁨으로 교회 생활 할 수 있는가?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불신앙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주는 안전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오고 싶은 모임이 되어야 되고 정말 모였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안전한 모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역의 목적은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재생산이. 여기 우리 은빛의 구역장님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러분 교구에서 재생산을 해놓고 저기 다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흐뭇하거든요. 은빛의 구역장님들이 교구를 보면 되게 흐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자리로 가실 건데 보고 재생산을 해야 되는 재생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교구 목사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재생산을 하는 구역을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구역장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공교롭게도 이제 2교구를 담당하고 가련교구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게 개척교구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구역이 뭐 한 3개로 시작했다가 뭐 2교구는 지금 구역이 8개가 이렇게 됐고 가련교구는 처음에 4가정이 시작을 해서 구역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구역이 7개가 됐어요. 계속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3교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구역장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구역장이 세워지고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구역원이 막 연락이 오는 거죠. 새로운 구역으로 배치해 주셔서 너무 좋다. 구역 모임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연락을 받을 때 교구 목사로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의 그런 목적에서 기쁨도 있고 모여서 평안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뭐 성장도 있고 양육도 있지만 무엇보다 거기서 안전한 장소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재생산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잘 안 된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좀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구역은 뭐 새둥지 같다, 뭐 오아시스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역 모임에서 방향성을 좀 정하면 좋습니다. 교회는요, 이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선교, 이 전도의 공동체가 있다면 이게 교회의 5가지 역할인데 우리 구역은 이 5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으로서 내가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세우면 돼요. 2024년도에는 내가 우리 구역은 예배에 한번 힘써보자. 그러면 구역 식구들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보는 거죠. 금요일 린 기도회도 같이 나와보고 수요예배도 나와보고 목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도 같이 나와보고 같이 예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교제에 관심이 있다. 친교에 관심이 있다. 죄송하지만 구역 모임을 차 타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 돼요. 자, 이번 주 어디 갈까요? 자, 이번 주 천안으로 갑시다. 이번 주 어디 갈까요? 서울 좋습니다. 인서울, 남산 갑시다. 다음 주 어디 갈까요? 교제 하는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이 교제 친교. 이 방향성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다, 교육.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행복지기 세움부터 다시 해보자. 다시 말씀 묵상도 해보고 다시 해보자. 같이 교육적으로 성장을 해보자. 정하시면 돼요. 우리 구역은 봉사가 목표다. 5가지 다 하면 힘든데 우리 식당 봉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뭔가 배식 봉사 해보자. 해서 모여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구역은 내가 전도에 관심이 있어. 구역장으로서. 선교에 관심이 있어. 그럼 한 개 나라를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아파트 전도하는데 한랭복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나가보자. 전도 현장이 어떤 건지 해보는 거예요. 5가지 다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장으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내가 봉사에 관심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나왔을 때 자, 우리 이번에는 5,000원씩 모아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게 봉사의 또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영역,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구역의 표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만 딱 기억을 해서 여러분이 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